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마스크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마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잠시 뒤에 저희의 실전 예제를 그리면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이 마스킹이라고 하는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재 화면상에 보시는 우산에 있는 모양을 그리면서 마스킹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킬적인 내용까지 설명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우산에 있는 모양을 모두 완성하기 위한 것이 저희 목적이 아니라 현재 우산에 있는 모양을 만든다가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요. 그 만들어진 모양 중에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요 그림 한 군데에 보시면 안쪽에 점선의 형태의 그림 하나가 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전통 문양 한 가지를 만들었을 텐데 이 문양이 이렇게 존재했었을 것입니다. 원래의 그림이겠죠. 그런데 이 전체의 동그라미 형태의 전체의 문양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전통 문양이 하늘색에 있었던 공간만큼만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하늘색에 위치하지 않았던 것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은 우리가 종이에다가 구멍 한 개를 뚫어서 구멍을 통해서 보이는 공간만 보겠다의 말뜻과 마찬가지라 얘기해 주어서 이것을 저희는 마스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실습을 좀 통해 주어서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서 한 가지를 만들고요. 그 문서는 A4 사이즈에서의 가로 형태의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는 밀리미터를 넣어주고요. 하단에 보시는 내용에서의 컬러 모드는 CMYK와 그리고 해상도에 대한 사항은 300ppi에 대한 사항을 이용해 주어서 새로운 아트보드 문서 한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새롭게 만들어진 아트보드에서의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우산을 만들고 우산 안에서의 전통 문양을 만들어서 전통 문양이 공간 내에만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현재 보시면 이 과정은 따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마스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자, 일정 구역이 있다 치겠습니다. 현재 이 구역은요. 청록색 계열의 면 색깔에 테두리가 검정색이 있는 형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림이 원형으로서 하나 예를 들어서 다른 색깔로 넣어볼게요. 노란색 계열로 넣겠습니다. 테두리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 뭐 여기에 또 둘, 여기에 셋, 여기에 넷인데 크기를 좀 크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그림이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자 하는 그림은 이 전체의 그림이 아니라 동그라미 4개가 지금 보일 텐데 동그라미 4가지의 공간을 다 볼 것이 아니라 바닥에 청록색 네모 상자인 이 영역 안쪽에 있는 것만 보고 싶었고 이 네모 공간 바깥쪽을 벗어나고 있는 이런 원형들은 보고 싶지 않고 나는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에 저희는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 주어서 내가 정해줬던 이 공간들만 보고 이 공간에 벗어나고 있는 다른 개체의 이미지들은 보이지 않게 숨겨 놓겠다의 말뜻이 바로 마스크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능을 쓸 수 있느냐? 먼저 내가 보고자 하기 위해 했던 공간만큼을 지정해 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청록색의 네모 상자는 제일 뒤에 있는 상자로 보이죠. 이 상자를 하나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하고요. 통상적으로 컨트롤 V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붙여넣기는 되지만 다른 장소에 붙여넣기가 되겠죠. 다시 원래대로 복귀했습니다. 컨트롤 Z 눌렀고요. 자, 그러면 붙여넣기를 하기는 하되 내가 복사했던 자리 그 자리 그대로 하나 붙여넣기 한다. 이것이 바로 컨트롤 F라고 하는 단축키입니다. 자, 전 눌렀고요. 컨트롤 F 눌러보니까 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죠. 확인해보면 이 자리에 지금 2개가 있을 거예요. 왜? 컨트롤 C 복사한 내용을 컨트롤 F는 제자리에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2개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2개가 좀 나왔죠. 이런 식으로요. 저는 컨트롤 Z로 복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네모 청록색 박스가 2개가 있는데 그중 한 개만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의 arrange라는 순서에 대한 설명에서 bring to front라고 하는 명령을 주면 두 개의 네모 중 선택된 하나의 네모가 제일 앞으로 오겠죠. 자, 그러면 이 앞으로 왔다 말 뜻은 뭐냐면 나는 이 네모 공간만큼만 보겠다 라고 하는 공간의 이 네모의 박스를 제일 앞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에 있었던 이 동그라미의 나머지 튀어나와 있는 불필요했던 공간들이 이 공간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버려버리고 이 네모 공간 안쪽에 있는 것만 살리겠다라는 말뜻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때 전체에 있는 이미지를 모두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에 마우스 오른쪽이죠. Make Clipping Mask라는 메뉴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메뉴를 쿡 누르시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제일 앞에 가지고 왔었던 이 영역만큼 안쪽의 내용은 보이고, 즉 이런 그림들은 보이는 거죠. 이런 그림들은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그림은 정리를 해서 보질 않겠다. 이게 바로 마스크라는 기능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Make Clipping Mask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겠죠. 내가 설정해 주었던 이 네모 상자, 즉 내가 설정해 주었던 영역 안쪽에 있는 그림만 보고 나머지 그림들은 정리할래요의 말뜻으로 저희는 마스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의 원리를 공부했으니까 이번은 실제 아까 봤던 우산 그림과 같은 것을 그려서 전통 문양을 그려서 그 앞에다가 마스크 기능으로 내용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산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저는 우산에서의 이런 모양을 그릴 것입니다. 먼저 우산이 똑바로 지금 누워 있다라고 가정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기울어 있지 않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먼저 가장 큰 원 한 가지가 보일 거고요. 정원이었겠네요. 정원이 있는 상태에서 타원 하나가 눈에 보이고요. 이렇게 다시 또 하나의 또 작은 타원 한 가지가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런 타원들을 만들어 주어서 절반을 뚝 잘라서 나머지 아랫부분의 그림들을 없애버리면 되고요. 펜툴 같은 곡선을 이용해 주어서 이렇게 파내기를 해주면 모양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 작업을 수행해 볼 것이고요. 자, 먼저 정원의 형태 한 가지를 그리고요. Shift 키를 눌러주어 정원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정원이 있는 상태에서 선택 툴을 이용해서 검정색을 살펴야겠죠. 하나를 복사할 거예요. Alt 키를 누르시면 복사가 이루어지겠죠. 혹시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구분을 위해서요. 조금 좀 다른 색을 써볼게요. 자, 양 옆으로만 살짝 줄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또 하나를 복사할게요. Alt 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얘도 위치 구분을 위해서 좀 더 다른 색을 써보겠습니다. 얘도 양옆으로만 전체적으로 크기 변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옆의 크기만 변경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 다음에 세 가지의 이미지를 모두 선택해 주어서 오른쪽 하단에 얼라인이라고 하는 정렬 상자에서 왼쪽 오른쪽 가운데 위아래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이런 모양들을 볼 수 있겠죠. 아, 모양을 좀 손봐야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있던 원 좀 더 작아야 합니다. 옆으로만 좀 줄이고요. 바깥쪽에 있던 이 원도 좀만 더 줄여주어서 모양을 좀 더 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세 개의 원을 선택해 주어서 가운데로 위치했습니다. 조금만 더 손대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조금만 더 할게요. 만들어졌으면 이제 이 중에서 이 하단부 아래쪽은 없다라고 눈에 보이시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직선 툴, 왼쪽에 직선 툴 하나를 이용해 주어서 직선 선분 하나를 그어주는데 수평선 그어주기 위해서 Shift 키 이용하시는 것. 허나 저희가 지금 만든 것은 선이었을 겁니다. 그럼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면색과 선색 중에서 선색은 나와 있어야겠죠. 면색은 없지만 왜? 선을 넣어 주었으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전체에 동그라미 3개와 선 한 가지 선택해 주어서 위아래 가운데를 눌러주시면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하는 선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선에서의 오른쪽 패스파인더 패널 상자에서 조각내기라고 하는, 나누기라고 하는 디바이드라는 명령을 선택하시면 조각이 납니다.
하지만 항상 디바이드 명령을 이용하시면 어떻겠죠? 나눠져 있지만 그룹핑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룹을 푸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언그룹을 이용하시거나 컨트롤 시프트 G 기능을 이용해 주어서 그룹을 풀면 하단부에 있는 이 그림을 따로 뗄 수 있겠죠. 얘는 필요가 없는 그림이었을 거예요. 델리트로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됐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그림에서의 이제 하나하나의 조각을 내기 위한 작업을 할 것인데요. 이 그림도 보시면 이것 따로 얘 따로인 것을 다 할 수 있겠죠. 다 이미 조각이 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하단부에 우산 있는 곳에 곡선을 넣어 두어서 이렇게 파내기 하면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곡선을 만든다에 가장 많이 이용되었던 저는 펜 툴을 이용해 볼 계획이고요. 펜 툴을 이용해 주어서 곡선 한 가지를 만들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곡선을 만든다고 했지요. 그러면 선입니다. 지금처럼 면색과 선색을 보시고서 면색은 없고 선색만 있다라는 명령을 주셔야겠죠. 다시 한번 펜 툴 눌러서 면색은 없고 선색만 있다라고 명령을 주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자, 곡선을 이렇게 그어주는데 중요한 점은요. 가급적 이런 모서리를 지나가는 곡선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선이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끝나버리면 현재 이 면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되지가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끝까지 나가주어서 분리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곡선을 이용해 봐서 여기서 하나 클릭, 이쯤에서 하나 클릭해서 이렇게 곡선 한 가지 만드시는 거예요. 뭐 정확히 만들었으면 참 좋겠지만 일단은 먼저 만들기만 하겠습니다. 자, 완성했습니다의 말뜻은 여기 보시면 나와 있었던 이 선택 툴 검은색 어설프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곡선 한 개를 만들었으니까 이를 복사할게요. 하나를 그대로 복사해서 늘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또 하나의 선을 복사해서 복사는 Alt키 하고 계시죠? 늘려주고요. 다시 또 하나를 복사할 겁니다. 이건 줄여야겠네요. 또 한 개의 곡선을 복사해서 이 또한 줄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재 보고 계셨던 위쪽에 있는 도형 면에서 하단에 있는 곡선들을 잘라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의 그림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에 패스파인더에서의 마찬가지 나누기라고 하는 명령에 디바이드 버튼을 누르시면 나눠진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항상 나누게 되어지면 그룹핑 되어 있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언그룹을 이용하시든지 컨트롤 시프트 G를 이용해 주어서 그룹을 푸는 작업이 꼭 있어야겠죠. 그런 다음에 필요했던 그림은 위쪽에 있는 그림이었을 거예요. 위쪽에 있는 이미지만 선택을 해서 가져오시면 나머지 부분이 잘려나간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는 필요가 없으니까 델리트로 삭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선의 형태를 가질 수 있는 모양을 한 가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이쪽에 있는 이 이미지죠. 이 이미지에다가 아까 우리 봤었던 안쪽에 점선의 형태의 도형 한 가지를 만들어 주고요. 전통 문형을 만들어 주어서 이 공간 안쪽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보지 않겠다는 명령을 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자, 이와 같은 그림을 저희가 같이 한번 수행을 해 볼게요. 먼저 우선 한쪽 요 이미지겠죠. 이 이미지에서의 안쪽에 또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 이거 여러분들 저희가 같이 했던 거 기억하시겠습니까? 선택을 먼저 해 주시고 도형을요. 상단 메뉴 오브젝트 객체라는 뜻이겠죠. 중간쯤에 패스 명령 안에 가시면 옵셋 패스라고 하는 명령을 볼 수 있어요. 옵셋은 거리를 두겠다 말 뜻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은 현재 옵셋 거리 나오는 것인데 현재 내 이미지보다 바깥쪽에 또 하나의 이미지의 거리감을 두겠다라 하시면은 양수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내 이미지 안쪽에 다른 이미지 형태를 만들 거야 라고 하시면은 마이너스 수치를 넣는다 있었습니다.
그림이 안 보이죠? 미리 보기라고 하는 프리뷰 눌러보시면 요 정도가 지금 제 수치 넣어주었던 3.5 정도의 수치가 이 정도의 거리감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한데 마이너스니까 안쪽으로 들어온 것이구나. 이 말 할 수 있겠죠. 좀 많이 큰 것 같으니까 좀 마이너스 2 정도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했더니 적당한 거리감의 안쪽에 도형 한 가지 나온 것을 볼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OK인데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이 우산 모양의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마이너스 2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원하시는 대로 모양에 맞춰서 지정하시면 되겠죠. OK 눌러주셨습니다. 자, 이 안쪽에 있는 그림을 선택해 보니까 왼쪽에 보세요. 면 색깔이 있고 선 색깔이 없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안 쓸 거예요. 면 색깔은 투명을 쓸 거고요. 선 색깔은 검정색을 써주는데 대쉬드라고 하는 점선이 이용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면 색깔은 없고요. 선 색깔에다가 검정색을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에 패널 상자 중에서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 상자를 선택해서 대쉬드 라인을 클릭하시면 점선들을 볼 수 있는데 너무 듬성듬성 나왔겠죠. 왜냐하면 12포인트마다 하나씩이었기 때문에 좀 간격을 줄이기 위해 제가 4포인트 정도를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선의 모양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의 모든 그림 죄다 다 선을 넣어 볼까요? 선택해 주어서 선을 넣어주면 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 중에서 요 안쪽에 있었던 요 점선 안쪽에다가만 전통 문양을 넣어서 보겠다의 말뜻의 결과물을 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통 문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전통 문양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전통 문양은 이렇게 바깥쪽에 붉은색 원, 안쪽에 하얀색 원, 안쪽에 갈색 원 세 가지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안쪽은요. 작은 동그라미 형태 하나가 있었을 텐데 잠시만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네, 요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는 걸 보세요. 바깥쪽에 있는 건 이외에 안쪽에 보시면 요 동그라미 하나가 여기 중심축을 중심으로 90도 하나 복사되어 있죠. 또 90도가 복사가 되어 있고요. 또 90도가 복사가 된 상태인 걸 볼 수 있어요. 즉 쉽게 얘기해서 중심축을 하나를 지정하신 다음에 회전 복사가 이루어졌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먼저 원형 한 가지를 준비합니다. 정원이죠. 요 정원은 테두리가 정상적으로 기본 모양을 만들 때에는 2단추 이용하시면 기본 모양이 나오죠. 자, 면 색깔입니다. 면 색깔은 붉은색 계열을 넣어줄 계획이고요. 선 색깔은 없었어요. 이렇게요. 그런 다음 이 도형 한 가지를 선택을 해 주어서 살짝만 줄인 다음에 면 색깔을 흰색을 쓰겠습니다. 또한 테두리가 없는 상태이겠죠. 다음에 또 하나의 도형을 Alt로 복사해 주어서 살짝 줄이겠습니다. 줄일 때에는 Shift 키 꼭 누르셔야겠죠. 얘는 갈색을 표현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도형을 만들어서 전부 다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가운데 얼라인 패널 상자에서의 가운데로 명령을 줬어요. 그래서 바닥에 있는 그림이 완성된 상태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동그라미가 이제 입력될 계획이고요. 동그라미 형태를 먼저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까 동그라미가 연한 살구색 정도에서의 연두색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원 하나 만들게요. 원입니다. 테두리의 색깔만을 지정해 줄 것입니다. 면색은 없어요. 테두리만 있는 상태이고 적절한 두께감을 주겠습니다. 이 두께의 수치는 저는 지금 13 정도를 넣어 주었지만 여러분들과 제와의 그림 원의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굵기는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굵기에 대한 공간감만 맞춰 놓으시면 돼요. 해서 이 원형의 형태를 선택 툴로 선택해 두시고 할 일은 뭘까요?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복사 90도예요. 하나 복사 또 90도예요. 하나 복사 90도 회전 복사를 시키는 것입니다. 회전 복사가 어디 있나요?
왼쪽에 보시면 나와 있는 요 로테이트라고 하는 동그라미 형태의 툴을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앵커점 보이죠? 얘를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할 것인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것은요. 먼저 선택 툴을 가지고서 이 도형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회전 툴 누르셔야 돼요. 선택을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회전 툴을 누르시면 누구를 돌립니까? 대상체가 없어진 것이겠죠. 이 실수가 많이 있으니까요. 반드시 누구를 돌릴까요? 회전시킬까요? 라고 하는 개체 선택을 먼저 해 놓으시고 회전 복사 툴을 누르신 다음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중심축을 클릭합니다. 몇 도 돌릴까요? 90도를 돌리겠습니다. 입력하시고 모양을 보시기 위해서 프리뷰 미리 보기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를 복사한대요. 하나 더 복사할 거니까 카피를 누르셔야겠죠. 나머지는 연속 복사할 때의 키가 뭐였죠? 컨트롤 D, 컨트롤 D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선입니다. 면이 아니에요. 하기 때문에 이 선을 면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단 메뉴 오브젝트에 expand라는 명령을 주시면은 확장 메뉴를 통해 주어서 선을 면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expand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화면상에서 expand 옵션 창이 나오고요. OK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하면 모두 선이 면으로 변경된 걸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이 두 개의 원은 위아래 두 개의 원은 살구색 정도를 제가 넣어볼게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있는 원은 연두색 계열을 선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바로 누가 이상하게 보이냐면요. 해당된 그림들 중에서 순서 앞뒤 순서가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공간이 연두색이 보이지 않고 노란색이 앞에 보이는 겁니다. 자, 완성된 그림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노란색이 위에 차지하고 있는 모양을 볼 수 있겠죠. 저희의 그림 또한도 마찬가지거든요. 현재 이 그림에서 이쪽이 노랑이 이 그림도 노랑 되어 있겠죠. 노랑이 앞에 그림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전체 네 가지 동그라미 형태의 그림들을 모두 선택해 주어서 조각내기, 디바이드를 해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쿡 누르시면 전체가 조각났지만 그룹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마우스 오른쪽 언그룹 내지는 컨트롤 쉬프트 G 눌러주어서 그룹을 풉니다.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우린 그 중에서 현재 보고 계시는 이 그림 하나, 쉬프트 키를 눌러준 상태에서 여기에 요 이미지 하나, 또한 또 쉬프트 키 누르신 상태에서 이 그림의 이미지 하나, 이렇게 세 개의 이미지는 이 색깔과 같은 색을 가질 거예요. 뭐냐면 툴상 중에서 누굽니까?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스포일 기능에 스포이드 모양이 있을 것인데 단축키 외우셔야 합니다. 단축키 잉크의 I를 누르시면은 이 스포일 모양을 누를 수 있는 거죠. 해서 선택된 이 세 가지의 도형은 스포일러 색 추출을 일단 요 색깔을 쓰겠습니다를 클릭하시면 그대로 색깔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얘까지만 그냥 두어도 사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지만 조각이 나왔었던 이것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이것 조각나 있죠? 조각나 있죠? 조각나 있죠? 조각나 있어요. 그 아래에도 조각이 나 있는 상태이고요. 얘도 다 조각난 그림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룹이 아니라 합치는 거예요. 바로 어디죠? 패스파인더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여기에 있었던 바로 유닛이라고 하는 머지라는 기능을 쓰시면 하나의 이미지로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여기 빠졌군요. 얘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하나의 이미지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쪼가난 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둘, 뭐 등등인데 요거는 따로 빼주고요. 요거 하나, 가운데 거 하나, 조각나서 합치지 않은 것들도 이렇게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안 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문제에서는요. 네,
어쨌든 이렇게 모양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이고요. 나머지 완성된 그림을 컨트롤 G로 그룹을 시킬 거예요. 완성된 모양 보시면 이 전통 문양 뒤쪽에 여기 보시면 그림자가 지금 보이죠? 자, 잠시 뒤에 만들도록 하고요. 완성된 전통 문양의 사이즈를 적절히 조절해 주어서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다시 가운데 해볼게요. 얼라인에서의 왼쪽 오른쪽 위아래 가운데 명령을 줬어요. 자, 이렇게 완성됐죠. 그런데 지금 요 그림입니다. 그룹으로 묶여있는 이 그림 아래쪽에는 그림자가 있는 상태이어서 그림자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메뉴에 가시면 드롭 섀도우라고 있었을 거예요. 눌러보시면 자, 프리뷰를 누르시면 미리 보기 할 수 있겠죠. 현재 이렇게 그림자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남은 사실 실제 GTQ 일러스트 시험 때에는 건드릴 필요가 없지만 실제 써보시면은 여기에 X 옵셋은 왼쪽 오른쪽에 수치, 다음에 Y 옵셋은 위아래의 수치, 마이너스 입력하신 반대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저는 물론 1 넣었지만 여러분들은 건드리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요. OK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통 문양에 대한 그림이 하나 완성됐어요.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이 전통 문양을 전체를 다 그룹으로 묶어서 하나 복사를 해 올 겁니다. Alt 누른 상태 복사.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 볼게요. 해서 여기에 이렇게 올려줄 건데 이 그림을 전체에 다 볼 것이 아니라 이 점선 공간만큼 이 안쪽에만 보이게 할 거고요.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정리를 해서 보이지 않게 할 거야. 바로 마스킹이라는 기능을 써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제일 첫 번째 보여드린 거와 마찬가지인 것인데요. 자, 보고자 하는 공간 한 가지를 제일 앞에다 놓으시면 돼요. 지금 우리 점선 공간만큼의 이미지 한 개를 복사해서 제일 앞뒤 순서에 앞으로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점선 도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있죠. 제자리에 복사 붙여넣기가 뭐였죠? 컨트롤 F. 의심나죠? 화면상으로 복사 모양이 안 보이니까. 하지만 두 개가 지금 복사된 상태예요. 그쵸?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아니죠. 점선을 지정해 줬어야겠죠. 점선 지금 보시면은 두 개가 된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 그 점선 중에서 한 개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어레인지 제일 앞으로 가져오게 할 거예요. 이렇게요. 지금 가져온 모양 보이시죠? 그러면 제일 앞에 가지고 왔던 모양만큼 이 나머지 공간들은 정리를 한다는 할 뜻입니다. 그러면 점선 한 개 하고요.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전통 문양을 클릭하시면 두 개의 도형만 선택이 되어지고 마우스 오른쪽 Make Clipping Mask 하시면 공간 안쪽만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자, 제일 먼저 점선이죠. 점선 공간 안쪽만큼만 보이게 할 것이니까 이 점선에 있는 내용을 하나 더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F. 두 개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중 한 개를 제일 앞으로 가져옵니다. 마우스 오른쪽 우클릭에 어레인지에 Bring to Front. 한 개가 앞으로 왔죠. 이 앞에 가지고 왔던 그림 하나와 이미지와 잘라내기 해야 될 전통 문양 그림을 동시에 선택하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점선의 이미지 제일 앞에 있는 거 하나와 전통 문양 두 개만 선택된 상태이고요. 이때 마우스 우클릭 오른쪽 Make Clipping Mask 하시면은 공간 안쪽만큼만 정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사항은 바로 무엇이죠? 저희가 반드시 눈여겨봐줄 사항은 여러분들이 마스크라는 기능을 썼을 때는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공간만큼만 보겠다의 공간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제일 앞으로 어레인지의 순서를 가져오신 다음에 잘라내기를 Make Clipping Mask를 이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클리핑 마스크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종료짓도록 하겠습니다.